카페에 물리 내용 및 문제 질문 게시물 30번에서 문제 상황 3가지 중에 두 번째 문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은 8kg 질량을 가지는 A물체 위에 B물체 4kg짜리 물체가 올려져 있고요.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을 활용을 할 거고, 지면은 특별히 경사는 없는데요. 그런데 B물체는 여기 벽면에 대해서 이상적인 줄, 지금은 질량 같은 것들 원래 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거나 이상적인 줄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요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또 귀찮아지는데, 그런 줄이 달려 있고 A에 외력 F2가 가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A는 아무튼 등속 운동하는 상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A와 B 사이에 면에서 접촉이 있다면 운동 마찰 계수는 0.25 4분의 1, 그리고 A와 지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도 0.25 4분의 1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F2 값이 결정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지 마찰 계수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운동 마찰 계수만 알아도 현재 상황이 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물체들이 일단 4kg, 8kg, 총 12kg, 그러면은 전체 12kg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 두 물체인데 굳이 두 물체를 한 물체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서 해당 물체의 속도, 가속도 또는 변위 등등을 생각하는 그런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둘을 따로 생각하세요. 니들 맨날 똑같잖아. 순간 속도, 가속도, 변위 다 똑같잖아. 그러면은 한 덩어리 물체로 생각해야지 라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A는 등속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등속 운동은 0m/s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이걸 등속 운동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건 정지로서 등속 운동에서는 제외됩니다. 0m/s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말은 되는데 그걸 보고 등속 운동이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A는 정지해 있고 B도 정지해 있으면 니네 속도, 가속도 똑같으니까 한 물체야, 이렇게 볼 상황으로 아예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A는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A는 빠져나온다라는 얘기고, B는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다. 그랬을 때 F2가 어느 정도 크기로 작용을 해야 A의 등속 운동, 속도가 0이 아니면서 일정한 속도로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냐? 결국은 A만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할 때는 A가 받는 알짜 힘이 A가 받는 알짜 힘이 0N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물체가 등장했는데 한 물체처럼 보는 거는 아예 그건 풀이 자체를 시작을 잘못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고, 다시 두 물체니까 그러면은 두 물체 각각 따로 생각하자라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 먼저 받는 힘들 다 따져봅시다. B라는 물체 자체는 자체 질량이 4kg이니까 지구 전체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이 현재 아랫방향으로 중력과 속도 10이니까 40N 이렇게 나타나야지 되겠고, 그리고 B는 줄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 줄이 팽팽하다면 팽팽하겠죠. 팽팽하다는 전제하에 줄 나란한 방향으로 모르는 크기의 힘 TN의 장력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야지 되겠네요. 장력 크기도 수직항력과 비슷하게 딱 상황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보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정해줄게, 일단 기다려,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해석하자라고 그 크기는 계산을 통해, 해석을 통해 알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줄이 밀 수는 없으니까 줄이 당기는 방향인데 이상한 방향 아니니까 지면의 나란한 방향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줄 자체가 B물체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자. 벽면에 연결됐다 그래서 벽이 B를 당기고 있는 거 아니고요. 설사 이 줄 끝에 사람이 막 당기고 있어도 이 B물체가 받는 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B한테 주는 장력이 아닙니다. 줄이 B에 가하는 장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을 당기고 있다면 그 내가 줄을 당기는 행위는 뭐냐? 나는 줄을 당기는 거다라고까지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줄을 통해 B를 당긴다,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줄을 당기는 거는 거기서 끝난 거고, B 입장에선 저기서 줄이 당기는지 천장이 당기는지 소가 당기는지 모터가 당기는지 벽면이 당기는지 모르겠고,
줄이 일단 나를 당기고 있다라고 장력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여기서도 장력과 관련한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 이런 거 따질 때 그럴 때 또 주는 물체가 어긋나게 되면 작용 반작용 관계를 잘못 풀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확인만 해두는 겁니다. 다음 B 물체는 A의 윗면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이거는 방향이 확정인 거고요. A가 B에게 가는 수직항력, 수직력 크기는 몰라 N1N이라고 두자. 수직항력도 크기는 모르고 상황에 따라서 그 크기가 적절하게 전체적인 물체들의 움직임이 합리적으로 뉴턴 역학에 맞게 F는 ma에 맞도록 적절하게 가해질 거다. 크기는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면에 대해 수직으로 가해지는, 그래서 B가 위로 받는 수직항력은 N뉴턴, 모르겠고 N1N. 그리고 접촉이 일어났으면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앞쪽 뒤쪽일지 정지 마찰력일지 운동 마찰력일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A가 B에 가는, B가 받는 마찰력이 있기는 하다라고 일단은 해놓자. 마찰력은 스몰 F 뉴턴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요 면에 대해서 방향도 종류에 따라 정지 운동 마찰력인지 운동 마찰력일 경우에도 또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는지에 따라서 방향은 나중에 확정합시다.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4개 해가지고 전부 다 구했습니다. B가 받는 힘 다시 얘기하는데 F2로 A를 당긴다 그랬을 때 F2로 당기는 힘이 일부가 분배되어서 B를 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A가 받고 있는데 왜 또 B가 받고 있다고 하느냐. 나는 A를 당기는데 마치 A와 B를 당기는 것처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해석은 근본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보는 요령이 있을 뿐인 거지. A한테 줬으면 A한테 준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끝이다. 다음 B가 받는 힘을 다 확인했으니까 A가 받는 힘들을 또 확인하자.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A가 B한테 주는 수직항력 마찰력 했는데요. 그건 A가 B한테 준 거지 받는 물체 입장에서의 힘들만 모아서 일단 정리를 해놨고요. 다음 A가 받는 힘, 이제 주인공이 A입니다. A는 질량이 있으면 지구 근처에, 지표면 근처에 질량이 있으면 지구 전체가 A를 당기는 중력을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간다. A의 질량은 8kg이니까 그 크기는 중력 가속도 10m/s제곱이라고 그랬을 때 80N이다로 확정이 된다. 위에 선생님 뭐가 누르고 있는데요. A가 받는 중력은 누가 누르는 효과 이런 거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력은 mg 또는 g r제곱분의 mm이라고 그냥 자신의 질량 그리고 또 다른 물체와의 질량 관계 거리 상황에 따라서 확정되는 거니까 기타 상황은 알 필요가 없는 거다. 자, 그 다음 A가 또 받는 힘, B가 내 머리 위에 접촉을 해 있네. 접촉을 해 있으면은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해지는 B가 A에 가는 수직력, 수직항력. 이 방향은 확정 아랫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이 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의 수직인 방향이다 보니까 아랫방향이고요. 그랬는데 수직항력이니까 N2N 해야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앞에서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 요 접촉에 의해서 크기는 N1N 했을 때 A가 B에 B가 A에 요 접촉에 의해서 B가 받는 요 접촉에서 A가 받는 그 원인이 되는 현상이 똑같고 수직항력 주고받는 물체 서로 반대인 거 이거 작용 반작용 관계구나 라는 거를 확정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 놓고 이 힘이 크기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데 방향은 뭐 확인이 됐지만 이렇다는 사실만으로 니네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확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크기가 같아야 돼 라고 가야 된다고요. A가 B에게 가는 힘이 확정이 안 된 N1N이었다고 하더라도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B가 A한테 가는 힘, A가 받는 수직항력도 N1N이다. N1의 크기를 가진다 라고 일단은 따라가도록 공통 이 문자로 표시를 하자. 다음 A가 지금 B와 접촉함으로써 면에 의해서 수직항력, 접촉하면은 접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마찰력도 있을 수 있다. B가 A에 가는 마찰력이 있을 수 있는데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거나
A가 B한테 가는 마찰력은 F라고 그랬네. 그러면은 B가 A한테 가는 마찰력이 작용반작용 관계다. 작반 관계다. 그래서 A가 B한테 가는 게 이쪽이면 B가 A한테 이쪽, A가 B한테 저쪽이면 B가 이쪽.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크기도 네가 스몰 f 크기야, 이 크기도 스몰 f 크기로 놓자라고 문자를 공통으로 썼습니다. 다음 A가 받는 힘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 접촉은 얘기했는데 이 접촉 얘기 안 했네요. 지면과 접촉했기 때문에 지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지면이 A에 가는 수직 항력이 면에 대해 A가 밀리는 수직으로 밀리는 방향 위쪽으로 N2N이라고 하자. 요거는 뭐 어떤 관계가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N2N 크기다라고 정한 다음에 접촉했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써 여기 지면이 또한 A에 가하는 마찰력이 있을 수 있다. 마찰력이 방향 뭐 적당한 방향 아직 정지 마찰력인지 운동 마찰력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있다 치고 0N일 수도 있는데 있다 치고요. 그 크기는 F'이라고 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힘은 찾을 건 찾았고 주어진 힘, 외력, 종류도 누가 주는지도 뭐 잘 모르겠는데 방향만은 확실한 왼쪽 방향으로의 F2라는 크기의 힘이 A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해서 A가 받는 힘 5개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힘들이 작용한 결과 A는 등속운동 해야 된다. 등속운동 하고 있다는 것이 관측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등속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물체가 이게 입체적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빠져나오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상 그렇진 않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좀 귀찮아지고 또 이것도 금방 또 어지러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아니라고 치고 만약에 A의 등속운동이 요 오른쪽 방향으로의 등속운동이었다. 벽면 방향으로의 등속운동이었다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이 줄은 뭐 B가 같이 움직인다면 막 느슨해지면서 1번 문제하고 똑같아져요. 방향만 좀 달라지는 거지 상황상으로는 1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약간 뭐 여러 가지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야 차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A의 등속 운동은 오른쪽으로도 아니고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비스듬한 방향 이런 것도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A가 등속 운동 왼쪽으로 하고 있다면 하면서 이제 힘을 다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만 네 등속 운동 나는 어떻게 움직이게 뭐 찾아봐야지 싶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날아가고 땅으로 꺼지고 뭐 가속 운동을 아래로 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또 확실하죠. 문제 조건에서 땅이 물렁물렁하다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B 자체만으로 B가 위아래로 가속은 되면 안 되겠다. 아랫방향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출동 40N, 위쪽 방향으로 40N 하면서 B가 받을 힘 중에 아래 윗방향으로의 힘은 상쇄되거라 라고 해야지 되겠다. 다음 A도 하늘 위로 땅으로 가속되면서 움직일 리는 없으니까 A가 받을 수직 항력 아래로 N1N 이거 40 됐네? 이것도 40. 지구가 원래 주던 힘은 있었네 아래로 80 그리고 위로 확정되지 않은 힘이 있을 때 아이고 얘 아래로 낙하하겠네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N2는 120N으로 요거는 확정이 돼서 A를 위쪽 아래쪽으로 가속시킬 가능성은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A가 왼쪽으로 등속 운동한다라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B가 A 따라서 같이 가거나 미끄러지면서 어쨌든 가거나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만약에 A가 왼쪽으로 갈 때 뭐 이거는 굳이 증명하거나 유도할 필요도 없는데 A를 왼쪽으로 등속 운동시켰는데 B는 너 왼쪽으로 가냐? 난 오른쪽으로 갈란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없앱니다. 뭐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없애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A가 왼쪽으로 하는데 나도 가자 하면서 B가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줄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줄은 지금은 꼭 그것까지 필요는 없는데 이상적인 줄이라는 것은 선밀도, 질량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길이만 의미가 있으면서 얼마든지 큰 장력이라도 충분히 걸릴 수 있을 때 이상적인 줄로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B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길이도 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큰 장력이 걸릴 수 있는 게 이상적인 줄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 어디 가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벽면과 연결된 줄이 B와 붙어 있다라는 것에서 B는 왼쪽 방향으로의 속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앞에 전제에서 현 상황에서 B는 오른쪽으로 가고 A는 왼쪽으로 미끄러져가고 뭐 이런 상황은 문제에서 상황적으로 일단 배제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B가 왼쪽으로 간다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 줄 때문에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B는 할 수 없이 B는 1번 상황과 다른 게 이거죠. B는 정지해 있어야 되겠다. 확정입니다. B는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B는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데 요 줄이 얘를 당겨버리면은 그러면 얘 또 이쪽으로 오잖아. 이쪽으로 가속되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 그러니까 T는 0N이야지 라고 하지는 말자. 마찰력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A는 등속 운동하고 정지해 있지 않고 B는 움직일 수가 아예 없다 그러면 남은 전체적인 운동 상황은 이것밖에 없네요. B는 정지, A는 등속 운동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B는 A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B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B는 정지해 있지만 정지해 있다가 정지 마찰력의 조건이 아니고 움직인다가 운동 마찰력으로 작용할 조건이 아니고 면에서 작용하는 그 상대적으로 마찰력을 줄 면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 정지 마찰력, 상대적으로 미끄러진다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B는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꼴 상대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B에 가는 운동 마찰력은 왼쪽이어야 되겠다라고 확정이 된다. A가 B에 가는 운동 마찰력은 왼쪽 방향이다 라고 확정이 된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그 크기가 작용이 운동 마찰력으로 작용한다면 크기가 확정이라 그랬죠.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면에 B에게 작용하는 마찰력 B가 받는 수직항력 40N 곱하기 마찰계수 4분의 1이죠. 요거 0.25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B는 운동 마찰력 10N을 왼쪽으로 받고 있어요. 왼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빠져나갈 상황이 돼서 미끄러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정지희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정지해 있어야 된다며. 근데 왜 왼쪽으로는 힘을 받아서 왼쪽으로 가속되려는 듯이 보이느냐? 그러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갈 힘, 요게 아직 확정 안 된 거 있네. 야, 도와주세요. 얘 정지해 있어야 돼요. 이 힘 좀 작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현재 줄에 걸리는 장력이 10N이 될 것이다. 2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벽면과 연결한 B에 연결된 줄에 걸린 장력은 10N이 될 것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자, 그래서 B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지 확인했고요. B가 A로부터 운동 마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런 운동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했는데 B는 정지해 있으면 장력은 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가해진 게 필요한 게 10N이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장력이 10N이 가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B가 받는 힘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장력 크기까지 구하는 거는 크게 필요는 없었는데 한번 구해본 거고요. 여기에서 B가 A에게 가는 그래서 A가 받는 마찰력이라는 것이 A가 B에 가서 B가 받는 마찰력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는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너 10N이야? 그럼 나도 10N 해야 되겠네로 요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힘이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A에 대해서 운동 분석을 할 때 A는 상하 방향으로 받는 힘은 없어야 되니까 요거 120N으로 확정되면서 다 상쇄되고 결국에는 마찰력
A가 B한테 왼쪽으로 가했다면 운동 마찰력, B가 A한테, 그래서 A가 받는 마찰력은 작용 반장 관계니까 크기는 같으면서 그 크기도 오른쪽으로 10N으로 확정을 시켜야지 되겠다. 오른쪽으로 10N이라고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A가 왼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상황, B는 정지해 있고 A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상황 확인이 됐으면 아까 하다 만 거 지면이 A한테 어떤 마찰력을 가할까? A는 빠져나간다며, 정진 아니라며, 운동 마찰력. 왼쪽으로 빠져나간다며, 지면에 대해서 A가 미끄러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정지 마찰력이라면 또 그 크기를 확인하고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냐 작냐 판단하고 말이 되니 많이 판단 다 해줘야 되는데 운동 마찰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크기는 확정이지. 방향도 방금 전에 확정했는데 크기는 운동 마찰계의 수 곱하기 현재 마찰이 가해질 면에서 A가 받을 수직 항력 120N 곱한 거 해서 30N 크기로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A가 받는 힘 최종적으로 지면에 의해서 오른쪽으로는 30N의 운동 마찰력, B로부터 오른쪽으로 10N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겠다. 그럼 A 오른쪽으로 가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등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알짜임 0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F2가 40N이어야지 되겠다. F가 39N이라도 되면은 뭐 왼쪽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마찰력 확정됐는데 39N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알짜임 오른쪽으로 1N 받으면서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점점 느려지네 라고 될 겁니다. 정확하게 40N이 돼야지 상황이 일단 성립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서 A는 왼쪽으로 등속 운동할 수 있다. 그 속력은 상관없습니다. 0.0001m/s로 살살 가든 100m/s로 쭉 가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운동 마찰력 크기, 뭐 중력, 수직항력 이런 것에 현재 속도 또는 A와 B가 미끄러지는 그 속도 뭐 이런 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왠지 운동 마찰력은 물체 간의 미끄러짐이 더 강하게 상대 속도가 더 빠를수록 운동 마찰력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건 물리 공부 안 한 사람의 느낌인 거고 우리 물리에서는 운동 마찰력은 미끄러지기만 한다면 수직항력, 운동 마찰계수, 곱해 그 크기 고정으로 딱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외력 F2A에게 가해지는 힘은 이번에는 40N이었어야 되겠다. 그렇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